폭설로 고지대에 연탄과 기름 배달이 끊기면서 달동네 서민들이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종시 입주할 기업들과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세종시 입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화 청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개선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식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폭설에 길이 막힌 달동네에 연탄과 기름 배달이 끊기면서 고지대 서민들이 추위에 떨면서 힘든 겨울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적이 드문 서울 상계동의 달동네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과 도로에 엊그제 내린 폭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차량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연탄과 기름 배달도 끊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직접 연탄집에 다녀오겠지만 빙판길 앞에선 넘어지진 않을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언제는 지금같이 이래 눈이 왔을 때는 연탄차가 올라올 수가 없죠. 배달이 안 되죠. 연탄이 없으면 추워서 어떻게 삽니까? 그게 때문에 제일 걱정이죠. 독거노인 등 40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성북동의 북정마을로 가봤습니다. 지팡이로 움켜쥔 한 할머니가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조심 걸어 내려옵니다. 미끄러서 못 나오죠. 늙으니까 다리가 힘이 없은 게. 가파른 계단에도 집과 집을 잇는 골목길에도 수북히 쌓인 눈은 좀처럼 녹을 줄 모릅니다. 이처럼 달동네 서민들이 눈과의 사투를 벌이는 사이 지자체들은 인력난을 이유로 제설 작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간선도로 하기에도 좀 급급해가지고 다 못하고 있거든요. 제설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달동네 사람들은 오늘도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효은입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설이 신정 연휴 기간 동안 쌓인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조훈 기자입니다. 기습 폭설이 지나간 어제 오후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입구. 염화칼슘과 눈덩이가 엉겨붙어 팥빙수 같은 매립지도로에 쓰레기 수송 트럭 한 대가 설설 기면서 들어옵니다. 평소 같으면 매립장 출입구에 꼬리를 물고 기다리던 모습은 간곳없고 10여 분이 지나서야 다시 한 대가 매립지 입구에 당도합니다. 쓰레기 수송 트럭 운전기사도 힘겹게 눈길을 헤쳐온 듯 안도의 한숨과 함께 쓰레기 수송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저기 차들이 수거를 못합니다. 지금 박스가 없었어요. 그쪽에서. 도로가 많이 결비돼가지고 온데 쓰레기가 내려먹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4번 정도 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던 것과 비교할 때 폭설의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하루 동안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된 쓰레기는 모두 426대에 6천여 톤. 평상시 반입되는 쓰레기 양보다 3분의 1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눈이 또다시 올 경우 수도권 매립지 공사는 쓰레기 반입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강설로 인해서 일부 폐기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함으로 해서 각 지자체의 그 폐기물 적환장의 그 상황들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수도권 지역을 강타한 기습 폭설로 쓰레기 수송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CBS 뉴스 안종호입니다. 호화 청사라는 비난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개선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의무화해서 에너지 낭비 사례가 드러나면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호화 청사로 비판을 받아온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 전북도청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벌인 뒤 에너지 낭비성 구조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고 청사를 뜯어 고쳐서라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입법 미비로 올 상반기 시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의 관련법 처리 지연으로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하려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신용 불량 상태에 있는 2만 명의 대학생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실시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제도 미비로 어렵게 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러나 기존 학자금 대출제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들은 기존 관행대로 무상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웅진기업, 서울대의 입주와 관련해서 막판 세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안 발표는 당초 예정된 11일에서 다소 미루어질 전망입니다. 청와대에서 정재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세종시 수정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입주 명단 마감 작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달 중순 충청권 방문 당시 세종시 입주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던 대기업 한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곳은 삼성그룹입니다. 정부는 아직 유동적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권과 산업계에선 삼성그룹의 세종시 투자를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주 계열사로는 삼성전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바이오 신약 신규 투자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 측은 투자 규모를 더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견기업으로는 웅진그룹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역시 계열사 선택만이 남아있습니다. 대학의 경우도 아직 최종 선정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려대와 카이스트의 입주는 사실상 확정됐지만 서울대의 경우 학생 정원 문제 등이 입주 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입주 명단 확정을 위한 마지막 세부 조율이 진행됨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 발표도 오는 11일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늦춰질 예정입니다. 정운찬 총리는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주례 보고에서 세종시 수정 초안과 입주 명단을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성규 대변인은 아직 논의할 부분이 남아있다며 입주 대상은 아직까지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펴기 위해서 이건희 전 회장이 오늘 오후 3시를 전후해서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OC 위원인 이건희 전 회장은 이번 출국길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며 세계 소비자 가전쇼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도 들를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실업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실업과 다름없는 사람까지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가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윤석재 기자입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지난해 11월 말 현재 329만 9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 293만 2천 명보다 무려 36만 7천 명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사실상 실업자에는 통계청이 공식 집계한 실업자를 비롯해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학하는 취업준비생과 비통학 취업준비생이 포함됩니다. 또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와 명예퇴직 등으로 쉬고 있는 59세 이하 비경제활동 인구도 해당됩니다. 먼저 통계청의 공식 실업자는 81만 9천 명으로 1년 전에 75만 명보다 9.2% 증가했습니다. 또 통학이나 비통학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은 56만 1,000명으로 1년 전에 55만 2천 명보다 9천 명 늘었습니다.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는 92만 명으로 1년 전 74만 5천 명보다 무려 17만 5천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명예퇴직 등을 했거나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 구직을 포기한 채 쉬고 있는 59세 이하 비경제활동 인구는 99만 9천 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S 뉴스 윤석재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워크아웃이 시작됐습니다. 채권은행들은 오늘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갖고 두 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채권단은 약 3개월간의 채권 행사를 유예하면서 실사를 거쳐 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들 회사와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하는 본격적인 기업 개선 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용산 참사 유가족은 오는 9일 열리는 장례식을 구속자들과 함께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면서 검찰에 구속자 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용산 참사 유가족들은 오늘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속자들이 오는 9일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등차례 요구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철거에 반발해 막루에서 농성을 벌였던 이충현 철거민 대책위원장 등 9명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이 가운데 7명에게 징역 5년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천신일 세종나무여행 회장이 박연차 전 태강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올림픽 국제심판에게 사용했다고 진술해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천 회장은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중국 돈 15만 위엔을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심판들에게 사용했다면서 후진국 심판들에게 화장실 등에서 단독으로 만나 돈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천 회장의 이런 진술은 올림픽 기간 동안 한 나라의 레슬링 협회 회장이 국제 심판들을 만나서 부정한 거래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이틀 전 내린 폭설로 우리나라도 여전히 고생하고 있지만 유럽은 올겨울 내내 폭설과 한파가 강타해 그야말로 눈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나 휴교 사태는 이미 비일비재한 일이 돼버렸는데요. 먼저 영국 맨체스터 지방으로 함께 가보시죠. 영국에 또 폭설이 내렸습니다. 휴교로 학교를 안 간 아이들은 눈사람 만들기에 정신이 없지만 쉬지 않고 내리는 눈 때문에 도로는 제 기능을 못한 지 오래입니다. 아예 스키를 신고 이동하는 사람도 등장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폴란드 동부에서는 폭설로 강물이 불어나 둑이 터졌습니다. Wioska jest podzielona w sumie na dwie wioski. Jedna wioska na dwie wioski, bo wkoło jest oblana. 지난 3일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한 스위스 알프스산에서는 실종된 스키어 3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주현절을 맞아 화려한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주현절은 동방박사 3명이 아기예수를 찾아온 날로 스페인 문화권에서는 1월 6일을 주현절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전야제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스페인 마드리드의 카스테아나 대로가 꽉 찼습니다. 어린이들은 주연절 전날 밤 산타클로스가 아닌 동방박사 3명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편지에 써놓는다고 합니다.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을 놓고 애플사 아이폰의 대항마로 꼽혀온 구글의 넥서스 1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넥서스 1은 구글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직접 설계해 관심을 끌어왔는데요. 두께 11.5mm, 무게는 130g으로 화면은 아이폰보다 크며 두께는 더 얇습니다. 단말기 가격은 $529, 우리 돈 60만 원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서해안지방과 전남 제주도에는 내일 곳에 따라 눈이 오겠고 강원 영동과 경기 북부 동해안지방은 오후에 흐려져서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한파가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10.7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